오늘 또 마찬가지 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잡다한 사설을 앞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해드려야 될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강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설 좀 제외하고 그냥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수가 반등하는데 이제 그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하락했었던 하락장의 원인 세 가지. 최근 뉴스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IT주들의 기술주 우려. 근데 두 가지는 그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죠? 요새 그런 얘기 나오면서 장세도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마지막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거랑 한 가지 더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아까 전에 특징주로 보셨죠. 바른손, 현대코퍼레이션, 메디플란트였나요?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저가가 기록된 상태에서부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급등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장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좀 겸연직한 좀 상승이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닥 반등의 두 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용잔고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환율의 하락. 우리 장세가 빠지기 시작했었던 애초의 원인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버리면서 현상이 나와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세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이 큰손 형님들이 다시 들어와주는 그런 과정이 나와줘야지 재차 올라가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이 월가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이 증시의 자금이 전 세계 자금에서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량의 큰 물세 자체가 들어오는 상태가 진행이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장세가 살아 올라가고 우리 장도 떨어졌던 원인 자체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현재 가장 큰 이유, 신흥국에 대한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일단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장세의 영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차트 화면 또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닥 시장의 그 신용잔고 그 거래 동향입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상승을 많이 해줬었죠.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장이 올라갑니다. 제약주들이 막 미친 듯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장이 올라가는 가운데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내고 있죠. 수익을 내고 있는데 1,000만 원만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플러스 돈을 빌려서 매매하는 신용거래까지 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연말서부터 신용잔고액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략 한 4월 달까지는 상승하는 장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도 같이 덩달아 같이 상승을 해서 4월 달까지 올라가 줬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4월 달 이후서부터 장세가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잔고도 같이 떨어지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 신용잔고액이 지금 보시면은 이 4월 달서부터 여기까지가 6월이거든요. 4월서부터 6월까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보시면은 올라가줬죠. 왜? 4월부터 6월까지 남북교역주라는 이름으로 테마주들의 급등 현상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던 투자자분들이 4월 달부터 장이 꺾게 되니까 속칭 얘기해서 이제 물려버린 겁니다. 근데 물려버린 현상 속에서 남북교역주들이 급등을 해요. 근데 돈은 이미 다 주식, 제약주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신용거래가 있죠. 그래서 신용거래를 통해서 떨어졌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장세가 떨어진과 함께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신용잔고액이 오히려 더 증가시켜버렸습니다. 남북경협주 매매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4월 달서부터 6월 달 신용 잔고가 일반적으로 떨어졌을 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더 증가를 하면서 이 거품을 더 키워냈습니다. 신용 거래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투자금을 그죠? 빌려와서 땡겨와가지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그죠? 주식의 거래 자금보다 더 큰 거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잔고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거품이 언젠가는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해야 되는 그런 하락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남북기업주 매매를 통해서 또 신용잔고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6월 달에 피크를 치게 되고요. 이게 딱 북미 정상회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남북기업주들이 북미 정상회담 있었던 6월 10일인가 그때 이후로 많이 빠졌죠. 그때 마찬가지로 신용잔고액도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6월 달 이후서부터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8월 달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신용잔고 대비해서 3분의 1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나가버렸죠. 이 정도 나가게 되니까 다시 이제 장이 슬슬 살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8월 그죠 광복절서부터 9월 중순경까지 또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장세. 제약주들의 2차 상승 파동 장세. 그죠? 그게 나와주게 되면서 또 신용잔고액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넉넉한 상태가 또 아니에요. 그죠? 손실 중인 상태의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2차 상승의 시세를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죠? 신용을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액이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다가 이게 10월 달 들어서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잖아요. 마이너스 15%대 급락이 나와줬었는데 그 급락이 나와준 원인 자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된 신용잔고액. 이게 뇌관을 건드리면서 딱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장에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때 신용잔고액이 크게 하락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나갔어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신용잔고액 수준이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의 무게 자체는 굉장히 좀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한번 크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종목의 무게 자체가 좀 가벼워져 있는 상태. 매수세가 조금만 툭 갖다 대도 쫙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완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잔고 추이를 봤었을 때는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이제 환율에 있습니다. 환율.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또 환율 동향을 또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율의 그래프인데 환율이 6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 이벤트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흥국의 투자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쭉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100원 아래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1,100원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질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신흥국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반등장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좀 찝찝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또 떨어졌습니다. 1,140원 선에서부터 1,13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미비한 상태이죠.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심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내용이 해소되는 부분. 바로 그 이벤트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화면 제가 보여드렸었죠. 미중 정치 외교적 흐름과 증시와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보면서
우리 장세 하락했었던 원인 자체가 외국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나갔느냐?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저기, 그죠? 미중 무역 전쟁, 외교적인 분쟁, 그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게 돼야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적인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신흥국, 중국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쪽에 다시 투자하기 원활한 상태. 그럼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장은 다시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거죠. 근데 이 요소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장세 부분이 좀 폭발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국면대에 있긴 있지만 그게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찝찝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환율을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는가를 얘기하자면은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간 선거 과정에 굉장히 또 관심을 두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이 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런 기반을 충분히 닦아야 되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죠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중간 선거를 잘 치르고 자신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닦아 나가는 과정이 나오는 과정 속에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 신문 기사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한 부분에 그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그런 그 예상 판세에 대한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공화당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야당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이 예상 판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공화당 쪽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예상 판세 흐름이 민주당 쪽에서의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뒤엎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많은 투자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진행되기 이전에 뭔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해소가 되고요. 그러면은 올라갔었던 환율이 다시 본래의 궤도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다시 들어온다. 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가 매수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정치적인 무리수를 둘 것인가? 이미 판세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크게 뒤엎기가 힘든 상태. 근데 여기서 괜히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을 더 확대하고자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 그죠? 공화당의 색깔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지워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 지지 기반, 그나마 있는 지지 기반도 이탈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반 자체를 좀 지키는 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 하게 되면은 딱히 그죠 드라마틱한 행보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한편으로는 또 일각에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이 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부분의 결과에 의해서 장세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주요 변곡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이 주식 방송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판세에 대해서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고 이에 따른 증시의 반응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촉각을 좀 세우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환율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투자분들이 약간 좀 시장 상승률보다 좀 많이 가는 종목들을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으니까
그죠?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은 낙폭 과대주들의 이제 급등 패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최근에 그 크게 떨어진 종목들의 급등 현상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괜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드리고 추가적으로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떠한 패턴으로 급등이 나와주는지 그죠? 같이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세 종목은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른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 같은 종목이 좀 전형적인 좀 정석적인 상승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2주 신저가, 2018년도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 바른손이라는 종목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매도 물량들이 시장 하락과 함께 손절 물량으로 시장에 다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쉽게 해서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죠. 바른손이라는 종목에. 그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서 대량의 거래량과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상태. 그러니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이 팔고 다 나가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홀딩하는 자와 새롭게 매수하는 자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종목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급등 패턴을 보게 되면은 시세가 다 빠진 상태에서부터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른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고 홀딩하는 자와 매수하려는 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이제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런 급등 파동들이 이런 식의 패턴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 장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클리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래도 좀 투자해서 좀 시장 상승률을 넘어서는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메디플란트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10월 12일 날짜 연중 최저가 기록, 그 다음에 급등. 그죠? 최근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자 나갈 사람들이 일제히 물량을 다 털어서 나갈 사람 다 나가게 되면은 홀딩하는 자와 이제 새롭게 매수하려는 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국면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또 유난히 또 거래량이 또 많이 나왔죠. 네, 10월 12일 날짜에 종목이 장중에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해주면서 그동안에 빠진 것도 더럽게 빠졌는데 여기서 크게 하락하게 되니까 그죠? 투자분들이 이거는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느끼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저기서 이제 물량을 대거 내놓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종목이 크게 거래량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여기는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여기 숫자가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323.91%. 거래량이 300%가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3배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의 손절 물량이 집계가 됐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 싹 다 나가게 되니까 가벼워진 상태에서 매수하려는 자와 홀딩하는 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툭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28% 장중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죠. 오늘 공시 내용, 그 호재성 공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타를 하려는 사람들까지 같이 모였기 때문에 시세가 더 크게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급등 패턴은 그죠? 아까 전에 보셨던 52주 최저가,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대량의 물량, 손절 물량 받고 올라가는 패턴은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 그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장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의 대다수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반등 국면 장세에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패턴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컬러레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레이라는 종목도 지금 2018년도 10월 12일 당시에 1,915원의 가격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연중 최저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가격인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대입니다. 직전에 형성했던 전저점 라인대도 깨져버렸고 뭔가 바라보고 갈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세만 계속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종에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던져내는 물량들이 이제 크게 집계가 되게 되면서 나갈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양이 나와준 상태에서 급등 파동이 땅 반등 국면이 나와주게 되니까 오늘 장중에 또 23%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시장이 1% 정도밖에 오늘 못 올라갔어요. 종가상.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크게 올라가 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하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리노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리노스라는 종목도 오늘 1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2018년도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2,100원이라는 전저점 라인대가 깨져버렸습니다.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전저점 이탈 현상이 탁 나와주게 되고 여기서 못 버티죠. 파는 겁니다. 여기서 9% 떨어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5% 이상이 또 빠지게 되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그냥 던지자. 갖고 있을 희망을 잃어버린 투자분들이 대거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가벼워집니다. 그 상태로 반등 국면이 진행되니까 11% 급등. 장세보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보시게 되면은 PMG 파마라는 종목도 있는데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18년도 10월 5일 날짜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급등 파동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런 흐름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 장세의 트렌드라 할 수 있고 요즘 장세의 전통적인 흐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한 종목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제가 또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지난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짜에 실전 공략주 딱 한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52주 신저가가 기록된 상태에서 급등이 나와준 패턴 같이 보자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7%가량의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급등 나온 파동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시장 상승률보다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종목 조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거의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장에 그죠 공시 내용 하나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의 제약주들, 낙폭과대의 종목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오히려 최저점을 찍어버린 종목들 이런 것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은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중에 한 종목인데 이 52주 신저가 흐름을 저 국면에서 보여줬어요. 연중 최저가를 2018년도 들어서 가장 낮은 최저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국면 속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내용이 하나 좀 그 또 시장이 또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의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줬고 내일장에 한번 또 상승을 크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실전 공략주로 이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좀 후속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그쪽으로 오셔서 참여를 해보시면은 어떠한 종목인지 말씀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